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뿐입니다. 자, 기호 2번 잊지 말아주셔요. 왜 김문수를 찍어야 하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레닌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에 조금 빠져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고는 자본주의는 어떤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념을 따르는 뭐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나라는 어떻다 이런 것을 아신 분이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을 꼭 찍읍시다. 그리고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죠. 그래가지고는 확실하게 경제에 대해서는 또 나름의 문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에 누구 2번 김문수. 그리고는 여사님 또 보면은 저기 뭐야 김혜경 그분하고 설난영 여사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설난영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인권 운동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뭐 정상회담 뭐 이런 걸 할 때 여사님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사님이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존재감 없는 와이프보다는 노동운동을 한 노동 인권 운동을 한 와이프다. 이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또 달리 우러러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분은 나도 뭐 그랬지 좀 외모적으로 이런 거가 있는데 외모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맙시다. 너무 외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로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변절될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매번 뭐 성형수술 이런 걸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자기 외모를 좀 가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 정서에도 안 좋으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누굴 척결하자고 해서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갱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빨갱이야? 빨갱이를 척결하자라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국회에 종북주의 세력자가 많다라는 게 친북하고 종북하고는 틀려. 친북은 우리가 북한이 과거에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6.25로 인해 가지고는 완전히 분단이 되었고 뭐 그 전에 뭐 일제강점기 때 해가지고는 뭐 조금 분단이 되듯 뭐 그렇게 했지만은 뭐 정확하게 뭐 분단이 됐던 거는 저기 뭐야 6.25 일어나고 분단이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친북이야. 그렇지만 종북은 상김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는 김정은 그들에게 굴종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수경이 과거에 뭐 일본을 통해 가지고 동독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참 북한으로 갔지. 그러고는 돌아올 때는 남한을 거쳐서 온 거 아니야. 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국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암암리의 종북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나? 김대중 이후부터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세금을 그렇게 쥐어 짜듯이 내는데 이 봐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랑이 죽으면은 보통 보면은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해요? 신랑 명의로 하잖아. 신랑이 죽고 나면은 와이프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이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돼요? 와이프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잖아. 근데 와이프한테 세금을 물게 하는 거지. 그건 나쁜 놈 새끼들 아니야. 그죠? 그리고는 또 그 와이프도 죽었어. 그러면 자식한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세금 내고 받아가라는 거야. 세금 안 내면은 나라에서 들고 간다는 거지. 그건 뭐 깡패 새끼들 아니에요? 그건 깡패인 거야. 그러니까 여야당에서는 그런 가족 관계의 재산은 그냥 자연적으로 상속되게끔 해야 되지. 그게 무슨 상속세를 내고 그래. 이 도둑놈 새끼들.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것 같아. 그죠? 정말. 잠깐만.
내가 채팅창에 그 정도 멤버십을 해놨거든. 잠시만, 나 아직 설정을 안 했어. 잠시만요. 설정 안 해가지고는 그제들이 글을 마음껏 적을 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내가 풀어드리다. 근데 만해도 이렇게 후원차, 응원차 멤버십이 있거든요. 이렇게 8,990원. 그 다음번에 18,000원. 그 다음번에는 12만 원. 12만 원은 홍보도 해드립니다. 일단은 슈퍼챗도 쏘는데 멤버십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마마네한테 응원차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멤버십은 없음. 어제 누가 멤버십 가입했는데요. 그러길래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역시 아니었어. 구라를 쳤어 내한테. 주말 번개. 한번 보자. 주말에는 번개로 진행을 한답니다. 주중에는 아침에 7시, 저녁에 6시. 조금씩 10분, 20분씩 늦어질 때는 있어요. 일단은 먹고. 점심 맛있게 하셔요. 나는 이게 점심 겸 저녁 겸 아침이야. 조금 전에 일어났거든. 한이 바람 나가셔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오늘은 내가 들고 온 게 뭐냐면은 그저께인가 저번 주에는 방산을 비교했었잖아요. 여야당 그러니까 김문수 이렇게 봐줘야지.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안보 그다음에는 이런저런 방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거 말고도 오늘은 또 다른 어떤 게 있나 하면서 이재명 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두 개. 오늘은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보니까 AI, 그 다음에 R&D 사업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원을 확대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런 거는 김문수예요. 자, 여기 보니까 뱃살공주라고 있는데 뱃살공주. 여기는 먹방 뉴스예요. 먹방 뉴스. 카메라를 조금 올렸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가타부터 이야기하지 말고 가타부터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냥 나가고. 자, 이제는 이전에는 K 방산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AI 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그래가지고는 김문수 이분이 낸 공약은 어떤가 볼게요. 대통령 모든 분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AI 쪽으로 해가지고 육성을 시킨다라는 공약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내게 왜 안 뜨지? 됐다. 그래서 저런 공약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주식 종목 있잖아. 주식 종목 접근하는데 좀 용이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재정하고 그 다음번에 경제, 복지, 교육, 인적 자원, 산업 자원, 건설, 교통, 과학 기술, 정보통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의 목표가 어떻냐 하면은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 그래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이제는 모든 경제, 재정, 복지, 교육, 인적 자원, 산업 자원, 건설, 과학, 정보통신에서는 AI 도입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야. 잠깐만. 이 공약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여기 벨라 닉네임이네. 부정선거 아니래요라고 적었는데
부정선거 그러니까 내가 뭐 말 한마디 할게요. 사전투표 있잖아. 사전투표. 나는 사전투표 이거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날 투표하는 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그 사전투표가 보니까 아무 곳에나 가서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여권 들고 그다음에는 아니면은 주민등록증 들고 운전면허증 들고 가서 뭐 어디 가서든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사전투표 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A 동네 가가지고는 여권 들고 투표하러 왔어요. 그리고 B 동네 가가지고는 운전면허증 들고 똑같은 사람이 운전면허증 들고 가가지고 투표하고 또 C 동네 가가지고는 어 주민등록증 들고 가가지고 투표하러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 몇 번을 투표를 하게 돼? 세 번을 찍게 될 수가 있고 네 번을 찍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전 투표제는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정선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시겠어요? 어,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전투표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사전투표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야 돼 국민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게 부정선거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봐봐, A 동네 가가지고 여권 들고 왔는데 B 동네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낸다. 그러면은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 동네 가서 하는 그게 맞다라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내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2013년도에 귀국해가지고 봤을 때 나라가 꿀꿀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얘들이 또 그렇게 꿀꿀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던 거야.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 세력들이 이 분위기를 이 사회 분위기를 꿀꿀하게 만드는 거야. 문제가 컸다는 거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다? 이거는 산딸기요. 맛있겠죠. 산딸기 위에다가 그 꿀 있잖아. 꿀 이렇게 싹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요거 올려도 괜찮지. 야, 말 조심해, 엘라. 쳐들세요가 뭐야? 일본어다. 노본. 근데 앞에는 용노본인가? 찾아보자. 용노본 같기도 한데. 저런 것도 보고는 그냥 못 넘기지. 대충 맞는 것 같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아닌 것 같아.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저렇게 닉네임 적은 것 같네. 흘렸다. 어째 저기에 냅킨 있다. 냅킨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김문수를 찍어야 하는 이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의외로 똑똑했어. 잘 들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도 처음에는 조금 약간 별로 이렇게 호감도는 없었는데 갈수록 호감도가 생기는 거야. 고3 때 박정희 삼성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거야. 고3 때. 와. 그 삼성 개헌 그걸 왜 했어?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삼성 개헌을 한 거야. 하려고 했던 거야. 거기에 반대를 하려고 시위를 했다는 거지. 똑똑하잖아. 그리고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기가 레닌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공산주의에 약간 좀 물이 들려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 공부를 해보고 이건 아니다. 그걸 느낀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은 자본주의가 맞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자본주의에 스며들어가지고 자본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공산주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보고 그러고는 자본주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그랬을 때 김문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설난영 그분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한때 뭐 여우공 출신 그러면서 약간 비하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만 나 휴지 좀 들고 올게요. 잠시만.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 반바지 입었어. 약간 약간 저기 뭐야 설난영 여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우공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좀 죄송은 하지만 일단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왜 본인이 선택을 했으니까 대학교를 안 가고 노동자 대변을 해가지고는 그런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것만 봐도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대학이 주는 의미가 크게 뭐 부각되는 건 없었으니까 대부분 다 대학을 가지 않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엘리트가 좋게 느껴졌던 거지. 근데 요즘 뭐 지나게나 다 뭐 대학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가 주는 부각이 그렇게 옛날만큼 뭐 좋다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요즘은 뭐 손가락 기술이 최고인 거야. 손가락 기술이 이거 누르면 안 되지. 손가락 기술이 당신의 승리를 불러일으킨다. 성공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아무튼 노동 인권 운동을 했다. 그런 시위를 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협회도 가입하고 그랬다라면은 그냥 존재감 없는 김혜경 씨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지. 세계적으로 어떤 분이셔요? 그래서 저기 노동 운동을 좀 하면서 저쪽 하면 훨씬 낫다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자, 여기 채팅창 잠깐 한번 볼게요.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얘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돈을 많이 뿌렸어. 그래가지고는 찌라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댓글러들 엄청 많은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보면은 저런 말이 진짠가 보다 생각하고 믿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도 저런 찌라시와 거짓 선동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멍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척결하자.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찌라시가 뿌려지고 하니까 반체제인 음, 어떠한 세력이 있죠. 어떤 세력, 종북주의 세력이야. 더불어민주당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누구? 종북주의 세력이야. 종북하고 친북하고는 틀려. 종북은 김일성한테 굴종한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누구야? 김정은이니까 김정은한테 굴종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화로 평화통을 했는 거 그거 생각해봐. 일반 국민들은 북한하고 대화로 통일을 하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은 누가 잡냐고. 정권 잡는 건 우리는 생각도 못한 거야. 그애들의 전략은 정권은 누구 북한의 김정은이가 잡아도 된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야. 니 같으면은 상대한테 전화하면은 전화해가지고 네가 밥 사줘 만나자 이렇게 말할래? 아니면 내가 밥 사줄게 만나자 그럴래? 내가 밥 사줄게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 개념이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누구 기호 2번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잠시만 채팅창을 내가 이제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막 산만스러워. 20분. 위에 돈 누구한테 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돈 받고 하는 정치 댓글러들로 인해서 채팅창 막습니다. 됐다. 구독을 하고 보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가입하고 보든지. 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말도 안 되는 나의 영상을 보고 있으려니까 그렇지. 그럼 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니네들이 글을 적지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라오는 거 보고 있으려니까 화닥지 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나가라. 은근히 내 방송은 정치인들이 많이 봐. 모르지. 음, 산딸기 먹어. 맛있어. 음, 외국인도 봐. 음, 자, 아까 전에 공략 읽었던 거 내가 마저 읽을게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정이나 경제, 복지, 교육, 인적 자원, 산업 자원, 건설, 교통, 과학, 기술, 정보통신 이 모든 거에 이제는 AI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 세계의 3위권 안에 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보면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그래요. 여기에도 AI를 도입을 시킨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원자력 짱이죠. 저걸 뭐 세계 1위 원자력 기술 에너지 강국으로 실현시킨대요. 그다음번에는 과학 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모델래 그러면 의사요. 모델래 그러면 선생님요. 그리고 또 모델래 그러면 과학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한테 대한 정부의 지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 많이 좀 미흡했죠. 근데 이제는 뭐 과학 기술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인정을 해주게끔 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연구 같은 거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보조도 해주고 뭐 그런다라는 거죠. 음. 그럼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게끔 발전을 시킨다. 저게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이에요. 두 번째 공약. 자, 그 다음번에 이행 방법은 어떻게 하냐? AI 청년 인재를 20만 명 양성한대. 우리나라 컴퓨터 그래픽 애들 잘하긴 해. 하지만은 좀 어드밴스 하지는 못하죠. 그런 애들은 다 어디가 외국 가 있잖아. 미국. 스마트폰 만들기 전에 봐봐요. 내가 몇 년도에 외국을 나갔냐면 2007년도에 나갔거든. 근데 2007년도 나가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영어 어학원에 갔어. 근데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됐어. 내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거든. 그래 왜 영어 해야 해요? 라고 물었어. 미국에 오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 어떻게 오퍼를 받았지? 그랬더니 자기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래머인데 어, 1억을 냈는데 붙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하는 프로그래머들 미국으로 그 당시 때 다 건너갔던 거죠. 그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프로그래머들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의 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좀 투자를 했었으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의 강국이 더 될 수가 있었던 거야. 아쉽다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고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쉽다니까. 내가 여자라고 나와가지고 이 방송하는데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휙휙 넘기고 진중하게 안 보잖아. 그러면 니들만 손해야. 내가 라이브 하면서 내 방송을 진중하게 본 사람들은 돈을 꽤 벌었을 거라고. 특히 삼양식품 한 봐봐. 생각해보면 내가 삼양식품을 언제부터 간접적인 홍보를 해줬냐면은 방송할 때, 요리 방송할 때, 그때부터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오뚜기도 그렇고. 근데 내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 뭐 굵직한 슈퍼챗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나로 인해서 돈 번 사람 엄청 많은데. 아무튼 지금 로보티스 들고 있는 사람들 대박 났지. 파는 사람은 쪽박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적 분할 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는 파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후회 많이 될까?
근데 내 방송에서 내 이야기 듣고 안 팔았다 하는 사람은 득본 거고, 나도 안 팔았거든. 그 뭐야, 자율주행 쪽은 약간 우리나라가 사업이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울에서만 자율주행 시범으로 하지 말고 각 지방에도 같이 동시다발로 자율주행 시범으로 가져야 되지. 서울에서만 일부 지역, 일부 시간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광역시 전체 전부 다 자율주행 시행을 동시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지역도 발전하는 거지. 뭐 하나 새로운 거 나오면은 거부하기 바쁘니까. 그런 그걸 은연중에 누군가가 유도를 한다. 야, 그래 뭐 샀으면 됐지. 아, 나는 여전히 너 재수 없다. 가 나가라. 응. 한국에 살면서 뭐 외국에 산다 어쩌고저쩌고 구라치고 아유 진짜. 아무튼 안 본다고 별 거짓말 다 시키네. 여전히 너는 언스클럽 하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 크리에이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들어오지 마. 알겠니? 응? 내가 네 보고 사라고 이야기도 안 했지만 사지 말라고도 이야기 안 했어. 너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샀었으면 니한테 득이 됐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김문수 괜찮아. 내가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이재명, 나도 한때는 이재명 씨한테 혹 갔었어. 이재명 씨한테 혹 가가지고는 그랬는데 수박 탈 줄 알았을 때. 외국 2013년도에서 외국에 와가지고는 이재명 씨에 대해 가지고 존재감은 내한테 없었거든. 그러고는 언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러고는 어, 문재인 때도 나는 잘 몰랐었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나오고 막 그럴 때 한 번 봤지 수박 겉핥기로.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은 분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쫙 훑어봤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 정신 차리라고. 가면에 속지 말라고. 본연의 그 사람의 인성은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어. 왜? 입이 좀 거란 것 같아요. 뭐 형수님 거기를 어쩌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화날 때 과하면 저럴 수 있지만 막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막말이 심해. 그리고는 내가 좋을 때는 오케이, 내가 나쁠 때는 막 그런 약간의 흥분기 그런 것도 좀 심한 것 같고. 나 한때는 진짜 좋게 봤다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이재명 씨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끔 그런 식의 이미지를 전달했었어. 그런데 파헤쳐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야. 파헤쳐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사람은 오래 사귀어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러잖아요. 딱 그거야. 근데 김문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솔해 사람이. 전반적으로. 인격, 인성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것 같아. 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뭐라 그럴까 막 덕이 막 묻어나는 저번에 한덕수 그분하고는 좀 달리 그렇지만은 그래도 작은 고추가 맵다.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략을 보였던 그런 경제 성장을 김문수 저분이 여당 의원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는 전략적으로 부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중상층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좋은 이미지의 공약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상층이 부를 쌓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중상층에 못 올라가는 거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는 그 공약 저소득층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자기도 중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잖아. 그 뭐 얼마 주는 콩고물에 얽매여가 그러지 말고. 음, 진짜 주식 종목 하나 잘 골라가지고는 장기간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박 나가겠더라.
저기 뭐지? 음, 방산주도 몰라. 그건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 못 하겠어. 근데 우리나라 현대 로템 있잖아. 현대 로템은 외국에 수주도 엄청 많이 해. 트리키에부터 시작해서 영국, 그 다음번에 시드니, 대만, 싱가포르 엄청나게 수주를 하는데도 이놈의 종목이 단가가 비리비리한 거야. 그 반면에 하나 거는 100만 원이야. 진짜 차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꾸 현대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음해와 모함을 하는 것 같거든. 만약에 현대에 현자만 나와가지고는 현대를 뭐 중상모략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은 바로 그 영상은 거짓 정보 이러면서 신고를 넣어요. 아시겠어요? 정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아, 그러면은 현대 로텀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겠네. 그런 생각이 막 덤벼들지 말고, 종목이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오름 때도 있고 내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름 때 사는 사람들은 그대들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림목일 때는 뭐 또 많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조금 떨어졌다고 징징징징 거리지 말고 한 3개월 물고 가보라고. 3개월 물고 갔는데 뭔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아, 고가에 물렸다 그러면 돈 있으면 약간 물을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 그러면은 상패 안 되는 거는 그래도 나중 되면 올라간다. 근데 이런 건 있어. 너무 저가인 종목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안 올라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요. 내 말에 인과관계가 맞나 그런데, 내 말에 인과관계가 맞는데 네가 듣는 게 좀 미흡해서 그렇다. 알겠나?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나의 존재감을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야. 근데 김문수 씨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내 영상을 찬찬히 잘 듣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거고, 아닌 사람들은 저를 삐딱하게 나오는, 여자가 뭘 알겠어. 저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쪽박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봐봐. 남자들이 여자 말을 들으면은 대박이다. 알겠니? 여자들의 촉은 남자들의 그 어설픈 머리 못 따라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봐봐, 반찬이나 해라 그랬대. 그런 말은 네 와이프한테 가서 해라. 알겠냐? 내 신랑도 나한테 반찬이나 해라 안 그런다. 알겠나? 밥은 안 먹나? 없나? 라면 내가 끓일게. 그러지. 아이고. 와이프에 대해 가지고 기본 존중이 없는 남자들은 절대 크지 못한다. 알겠니? 와이프에 대한 기본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크지 못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도 와이프한테는 꼼짝 없었다 그러잖아. 그만큼 와이프를 존중한다라는 거야. 생각하는 거하고는 단순 무식. 만약에 우파가 저런 마인드면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그리고 나 여기 되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탄핵 내가 안 적었어. 왜? 종북주의 그 애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있는 선량한 정치인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척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 버려야 돼. 저 봐봐.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 이런다. 야, 18세기 19세기냐? 아이고, 야, 나와라. 네 방송은 네 채널 다, 네 채널이 한다. 댓글 다 없앴다. 한 번만 더 돌아봐. 너 니도 언스크라이브 해. 응? 21세기에 무슨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 그런 천발라리는 거. 아이고 씨. 야, 너 우파냐? 어?
지구를 떠나라. 만약에 너가 우파면. 남자들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기 마산 창투처럼 내가 그런 다 삭제를 시켰는데 뭐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하니 그런 고리타분한 공자 초대뼈 까는 소리. 그러니까 젊은 애들 전부 다 뭐 더불어민주당 뽑는 거야. 생각이 산뜻하니까. 나도 한 번씩 김문수 이렇게 하지만은 진보의 마인드가 뭐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진보의 마인드가 젊은 애들이다가 아니라 진보라는 게 약간 개혁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전통을 탈피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종북주의 세력자들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좀 앞서가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좀 변화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완전 극우인 거야. 극우. 마산창도 저런 사람은. 근데 극좌하고 극우하고 똑같다 마인드가.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 하는 그거는 극우나 극좌나 똑같아. 권위주의고 남성 우월주의고 그런 거 강하다니까. 종북주의, 북한 그런 거 다 배제하는 상태에서는 진보하고 보수하고 하면은 보수보다는 진보가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접근성이 빠르죠. 근데 북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임대성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렇지. 일단은 여자의 적은 여자야. 마산창도 아직 거기 있죠. 내한테 들어와가지고는 저기 멤버십 가입해가지고는 그때 좀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세뇌를 좀 세뇌를 당한다면 좀 그렇고 좀 변화를 시키셔요. 21세기에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다가는 절대 못 살지. 와이프한테 사랑 못 받는다니까.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알아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밥상에 반찬이 달라지는 건 전날 하룻밤 만리장성을 사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1대1하기는. 아무리 전날 만리장성이 좋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개뿔 와이프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거 없으면은 그 이튿날 밥상 똑같아. 김문수 대통령 21세기한테 21대 대통령은 김문수로 간다. 이재명은 아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키만 조금 더 컸어도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재명 씨하고 김문수하고 색깔은 키가 똑같아. 172. 나는 이재명 씨가 키가 꽤 큰 줄 알았거든. 느낌에. 느낌으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잖아. 나도 키가 굉장히 클 것 같지 않아요? 한 168, 170 정도. 근데 아니거든. 땅에 붙었어. 딱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 똑같은 거라니까. 대합일등 여의도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네요, 요셉님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설난영 여사도 훌륭하다. 노동이나 근로나 똑같아. 머리를 쓰는 것도 노동이고 육체적인 것도 노동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설난영 여사가 그렇게 노동 인권 운동 그런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우리가 조금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괜찮은 거야. 좋아. 우리 모두 김문수 기호 2번. 응? 오케이? 응. 기호 몇 번? 2번. 2번. 2번으로 갑시다. 선생들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위치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근로자, 그다음 공무원, 선생님들의 위치가 다 핀핀으로 올라가서 지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래서 김문수 기호 2번이 낫고 설난영 여사 그분도 좋고 존재감 없는 김혜경 씨보다는
거기는 보니까 뭔 죄를 졌나? 150만 원 뭐 벌금을 물으라 그랬다 그러대. 읽다 보니까 뭐 선거법 위반 어쩌고 그러던데. 마만에는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 이분 대통령 나오면 괜찮겠다. 또 내가 한때 한덕수 그분을 밀었잖아요. 그분하고의 이렇게 마인드가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만만에 다 먹었고요. 요거는 뭐다 산딸기. 산딸기만 먹으면 끝이다. 먹고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데 가봐야지. 우리가 하도 친정 엄마도 갑자기 친정 엄마가 아버지가 저렇게 되니까 약간의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야.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눈 뜨면 무조건 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는 보호사가 관리하시는 분이 아버지 보호하시는 분이 미치는 거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 이번에 엄격하게 친정 부모님 와도 야야 안 들여다보내주더라. 그냥 왔다. 음. 그러니까 딱 제한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말에는 오후 6시부터 해가지고 8시까지. 아 잠시만. 8시면은 22시 아니야 22시가 아니고 20시 그랬나? 한번 봐야 되겠다. 먹고 빨리 가봐야지. 그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행이야.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 전에 욕창이 와버렸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근데 욕창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걱정이 컸거든. 근데 욕창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는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수술도 잘 됐다 그러고 수술 잘 돼가지고 확실하게 좋다. 그러면은 내가 그 선생님 성함을 탁 박힐게요. 그리고는 그분한테 가 수술 받으면 되지. 지금 현재는 수술은 잘 됐다 그래요. 봐봐. 내가 뭔가 또 홍보를 하는가 싶어가지고는 또 보다가 휙 나간다. 다 됐으면 다 먹었습니다. 아무튼 기호 2번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좋다. 아까 전에 공약 보던 거 마저 보고 일단은 과학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량. 그러면 저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는 애들 공부시켜도 되는 거지. 이제는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AI 그 다음에는 뭐 로봇 그러면은 디자인도 로봇 디자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에 봐봐 나오잖아.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 확대 그래.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 연구비 지원, 정부 민간 매칭,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다 좋아. 쭉 오늘 대충 한번 이렇게 읽고 저녁에 일단은 저 뭐야 두 분의 공약에 대해서 내가 다 읽긴 했었어요. 읽고 이건 이런 거 같다, 저런 건 저런 거 같다.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씨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재명 씨하고. 내가 이걸 두 개를 오픈을 해놔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씨도 보면은 AI에 대해 가지고는 발전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사람이 안 보는 과거 문재인 때하고 똑같다라는 거. 과거 문재인 때의 안보 전략은 뭐 우리가 북한의 굴종 저자세로 들어가는 그런 안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국민이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아주 높여줬죠. 국민의 권력을 확실하게 높여준 거야, 그죠? 그래 그렇게 딱 그러면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보에 있어 가지고는 북한에 돈 준다 이러면 국민들이 확실하게
척결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얘들이 대통령 권한에 계엄선포권 안 없앴잖아. 그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쓴다 이건 거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이 필요하해 가지고는 섰는데 쟤들이 묵살을 시킨 거야. 누가? 북한 세력인 거야. 우리나라에 심각하다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이 권한을 보인 거야.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북한 어떤 모 세력들이 이렇게 한 거지. 문제가 크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개 시민이 와 통일하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좋아라 이거하고는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랑은 천재 차이야. 일반 시민의 파워랑 정치인의 파워랑은 틀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들 어떻게 만들어졌어? 정치인의 파워, 대통령의 파워보다도 국민의 파워를 더 높이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해보자고요. 우리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지렁이들 데리고 온 계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 웃기지 마. 시민을 향해가 총불에 겨눈 적 한 번도 없었어. 지들이 그렇게 쇼질 해가지고 편집한 거지. 나빠. 더불어민주당 애들. 그런 일부 있죠. 남녀. 유튜브 보면 나와. 사악하다니까. 자.